논문서를 빼돌린 마누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재산이 넉넉하여 부자로 살았고 동생은 아주 공공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단지 큰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농사만 짓던 부모님들이 남긴 땅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에 형이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기반으로 동생도 잘 돌보며 살고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부부는 부모님이 남긴 땅을 둘러보며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땅을 어떻게 다 농사를 짓나? 여보, 차라리 조금은 팔아넘기고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농사 지읍시다. 그리고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는 이자를 놓거나 해서 돈을 불려갈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땅을 팔아 수중에 돈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은 갑자기 생긴 큰 재산을 기회로 삼아 성실히 잘 살아보려 노력하지 않고 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데에 재미를 들인 것이었습니다. 술이나 잡기에 정신이 빠져 기방에도 출입하는가 하면 노름에 빠져 하루하루 돈과 세월을 탕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많던 땅을 조금씩 팔다 보니 나중에는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반면에 형이 그렇게 세월과 돈을 탕진하는 동안 동생은 유산도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재산을 쌓아올려 살림이 차츰차츰 불어났습니다. 재산이 넉넉해진 동생은 갈수록 살림이 곤란해지는 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수시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하면 쌀가마니도 보내고 밭에서 뭐라도 수확하면 잊지 않고 조금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형은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그저 구멍난 시루에 물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생과 형의 재산 차이는 계속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아가 뻔뻔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 혹시 형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형님, 왜 그러시오? 또 노름판에 끼려고 그러시오? 이미 많이 해먹었잖소. 그만 좀 하시오. 아니,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풀떼기 같은 거나 겨우 갖다 주면서 큰 소리 치는 거 보라지. 어이가 없네. 감히 형한테 이 버릇없는 놈. 형님,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가꾼 땅이요? 그거 다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갔소. 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가슴이 아픈데 말이오. 웃기고 있네. 그거 내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거 내가 맘대로 한 건데. 요놈 봐라. 이제 보니 너 그 땅에 욕심 부리고 있었구나. 형님,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리시오. 아무튼 딴 소리 말고 돈 안 줄 거면 그딴 소리 하지 마. 이 버릇없는 놈아. 난 갈란다. 괜히 왔네. 기분 잡치게 젠장. 형은 동생을 향한 시선도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은 결국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는 신세가 되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인지 남의 집 품팔이를 하고 또 자기 땅이 없으니 남의 땅에 농사 짓는 소작농도 조금씩 시작했지요. 형의 삶이 그렇게 팍팍해지니 주막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마실 때면 동생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뿐인 형을 도와줄 생각도 않고 아주 지 먹고 사는 거에만 정신 팔린 놈이요. 그깟 땅에서 나는 거 조금 갖다 주는 게 뭐 대수라고. 돈에 대한 간절함이 커져갈수록 입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을 하고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을 탕진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 한편 동생은 형이 그렇다는 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저 과장된 헛소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형의 그런 행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갔습니다. 그러나 형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 진실이 어찌 되었건 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생이란 작자가 어려운 형을 보살피지 않고 나몰라라 하며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미 사실처럼 되어버렸지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모종을 사기 위해 장터에 나갔지요. 그런데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곱지 않은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 모종 가게 주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잘 좀 하지 그랬어? 먹고 살만하면서 형한테 왜 그래? 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됐어. 뭐 내가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참 어이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핀잔만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엔 어물전에 가서 생선 한 마리를 사려고 하니 어물전 주인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형한테 왜 그랬어?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좀 더 사서 형도 좀 갖다 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형이 뭐라고 하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다 이러는지. 당장이라도 형한테 쫓아가서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동생도 결국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형님이 나를 욕하고 다녀도 나는 내 도리를 쭉 해왔건만. 이런 젠장 결국 아무런 보람이 없구나 없어. 결국 동생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었고 형과 동생은 더 이상 서로를 찾아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에서도 나쁜 형제들을 보려면 그 집 형제를 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루는 동생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형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내면 하나뿐인 형제가 평생을 남처럼 지내며 살게 될 텐데 곡식으로 도와드린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남편도 갖다 주지 말라고 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무언가 아주 확실하고 결정적인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부인은 혼자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을 비운 틈을 타 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하며 대접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주버님, 술상 한번 봐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되었네요. 기분 좋게 드십시오. 천천히 술을 따라 마시는 형을 보면서 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며칠 있으면 저희 남편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꼭 놀러 오십시오. 예. 술 한잔 하러 와야죠. 비록 동생은 집에 없었지만 재수 씨의 친절한 대접까지 받고 나니 이제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동생에 대해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는데 재수 씨가 그것을 모를 리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집에 초대해서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다니. 재수 씨가 우리 형제들 관계를 좋게 회복시키기 위해 참 많이도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낯뜨겁고 후회가 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이제 취할 정도로 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많이 드셨네요. 돌아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남편 생일날 오실 때 잊지 마시고 술 한 대하고 닭 한 마리만 사갖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쌀 한 섬값 정도의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재수 씨가 주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도 어린 재수 씨가 어떻게 해서든 형제간의 사이가 나쁜 것을 다시 만회해 보려고 세심하게 애쓰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그동안 형 노릇을 못한 것에 자책감이 생겨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동생의 생일날이 다가올수록 형은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날이 오기만 꼬박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던 형이었지만 재수 씨가 준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간직해 두었다가 동생의 생일날이 되자 장터로 가서 그 돈을 전부 술과 닭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챙겨 동생 집으로 향했지요. 형이 동생 집 마당에 서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아니지. 저기 나왔다. 형님 왔다. 방에 있던 동생과 동생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뭐지? 형님인가? 왜 왔지? 동생 부인이 맨발로 엎어질 듯이 뛰어나가 형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 오셨습니까? 동생은 그저 방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형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형을 보니 그의 두 손에는 술과 고기가 잔뜩 들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자기 생일인 걸 알고 형이 없는 살림에 선물까지 준비해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봄날 눈 녹듯이 순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동생도 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오늘이 내 생일인 줄은 어찌 잊지 않고 오셨어? 내가 네 생일을 어찌 모르겠느냐? 아무튼 잘 오셨소. 앉으시오. 형이 방 안을 둘러보니 커다란 상에 음식을 잔뜩 장만해 놓고 자기가 오기를 기다린 건지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동생의 마음으로 보였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는 참으로 오랜만에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루 종일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형제는 허물없는 더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동생은 자신도 모르게 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혈육이라고는 형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요? 오랫동안 형제간에 쌓여있던 앙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동생 부인은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모두 꺼내와 밤이 새도록 대접하니 형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이제 다 잘 된 것일까요? 술의 힘을 빌리긴 하였으나 이대로면 형제는 앞으로 의좋은 관계로 회복이 다 된 것일까요? 아니, 아직 부족합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동생 부인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계획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 형과 동생을 확인하고는 동생 부인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동생 부인은 남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남편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안방에 있는 반다지의 열쇠였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반다지를 열고 몇 장의 문서들 중에서 20마지기짜리 논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형을 깨웠습니다. 아주버님, 일어나십시오. 집에 가셔서 주무셔야지요. 그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남편이 아주버님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논문서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남편이 진작부터 아주버님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었지요. 논 몇 마지기라도 드린다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물론 아주버님께서 자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돈이 귀한 것도 아시고 성실히 살아갈 준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아주버님이 그동안 어려운 일을 겪을 만큼 겪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실 거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논문서를 형의 주머니에 잘 넣어주고는 머슴을 시켜 형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은 해롱해롱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성대하게 대접받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또 뜻밖의 이렇게 논문서까지 쥐어주니 참으로 감지덕지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오후 동생이 볼 일이 있어 반다지를 열었는데 문서를 포개어 놓은 모습을 보니 자기가 평소 정리해 놓은 것과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헤아려 보니 이럴 수가 20마지기짜리 논문서 하나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급히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시오, 빨리. 여기 논문서 하나가 없소. 누가 여기에 손을 댄 것 같소. 논문서가 없어졌단 말이오. 그러자 부인은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술 드셨어? 아니, 논문서가 없다니까 그러네. 여보, 술만 자시면 어찌 그렇게 정신이 없으시오. 며칠 전에 당신이 손수 아주버님께 내주고서는 그게 무슨 소리여? 논 수백 마지기 가지고 있는 당신이 기껏해야 논 20마지기 아주버님 드리고 설마 그게 아까워서 지금 이러는 건 아니지요? 남들이 들을까 무서우니 어디 가서 절대 입 밖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뭐? 내가 그랬던가?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한참 후 동생은 부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참. 내가 그래도 술김이지만 잘했네.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맨정신에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으네. 아이 참 잘하다 뿐이요. 당신이 그렇게 논문서를 드리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엄청 고마워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동생은 마치 자기도 본 것 마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동생의 생일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형은 부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네 집에 갔더니 이걸 주네. 자, 받으시게. 술을 얼마나 먹은 거유? 아니, 그게 뭔데요? 논문서네. 예전부터 동생이 우리를 주려고 두뇌회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맘먹고 있었다더구먼. 어머나, 이게 뭐야? 고맙기도 해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쏙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만 마시면 동생 욕이나 하고 다녔는데 말이야. 내가 미친놈이지. 오늘 들어보니 내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린 것 같더라고. 우리 이제 잘 살아보세.
난 이제 헛짓거리 안 하고 남 원망도 안 하면서 성실히 농사 지으면서 살 거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잘 생각하셨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아이고, 이게 다 서방님 덕이네. 그리하여 형 부부는 동생 부부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까이 왕래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냈지요. 형은 근원 스무맞이기에 온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고 운 좋게도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땅을 사서 농사 지을 땅을 조금씩 넓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가 우애도 좋고 재산도 많아지니 이번에는 반대로 근동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형제를 보려면 그 집 형제를 봐야 한다. 형제간에 그들처럼 우애하며 살아라. 라고 말이지요. 애초에 형은 동생이기에 더 서운했고 동생은 형이기에 더 서운한 마음이 싹튼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사이좋은 형제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지요. 오해는 칼보다 더 날카롭지만 진심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혜로운 동생 부인이 중간에서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또 가족이기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 가족 간에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